네, 반갑습니다. 저는 그 청운대학교의 사회적 기업학과의 정만철이라고 합니다. 일본에서 우리의 종자를 가져오셨죠. 네, 네, 그랬죠. 지금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시죠. 그러니까 제가 진흥청의 국제협력과라는 부서에서 일을 할 때 그 일본의 유전자원센터라는 그 진뱅크라는 그런 이제 유전자원을 보관하는 그런 이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 한반도 원산의 토종 종자들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남한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에 있는 그런 토종 종자들까지도 이제 일본에서 많이 보관을 하고 있었고, 그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의 그 종자들은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가져갔어요. 예.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식물이 재배되지 않고. 그렇죠. 이제 계속 재배가 된 것도 있지만 이제 개 중에는 그 없어진 그런 종자들도 많이 있었고요. 뭐 밀 종자, 보리 종자, 뭐 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아마라고 있습니다. 그 아마 종자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일제 시대 때 그 일본으로 건너간 그런 종자들인데 이미 한국에서는 뭐 다 멸종이 돼가지고 없던 종자들이 그 일본 유전자원 센터에 상당 부분 이렇게 보관이 돼 있다는 걸 알게 일본에서 됐습니다. 공부하시는 동안에 알게 되신 건가요? 뭐 그때는 아니었고요. 제가 이제 국제협력과에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됐죠. 듣게 됐어요. 예, 예. 그래서 제가 그 유전자원 센터의 소장을 한 8번 정도를 찾아갔습니다. 뭐 무조건 가서. 그리고 유전자원을 좀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러 갔는데도 그 유전자원 센터 그 소장을 만날 때 뭐 다른 일 때문에 왔다. 다른 일 때문에 왔다가 잠깐 그냥 저 들러서 인사드리고 가는 겁니다. 그 뭐 선물도 좀 갖다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아무튼 8번을 찾아갔. 그때 그 일본에서 좀 지진이 뭐 크고 작은 지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일본의 유전자원 센터의 그 소장님한테 야 이거 뭐 지진 나면 이거 다 이 보관하던 종자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에 있는 종자를 한국하고 같이 분산해서 좀 보관을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.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. 뭐 그 제가 전공이 농업경제학인데 그 유전자원 센터 소장은 뭐 대부분 토종 종자나 종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농업경제학 한 사람이 그 토종 종자에 관심이 그렇게 많으냐 그러면서 약간 그거에도 좀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는 종자 전쟁이라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일본이 허가를 해줘가지고 뭐 어떤 결제를 받아서 다시 가져오게 된 게 아니죠. 원래는 그 일본에서는 그 종자를 국외로 반출을 할 때는 이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지 그 가능했던 그 때였습니다. 근데 이 그 유전자원센터 소장이 국회의 동의 없이 그거를 한국으로 다시 보낼 수 있는 그 논리를 만든 게 원래 한국에 있던 건데 그거를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 뿐이고 다시 그거를 좀 분양해 주는 거다 이런 논리로 그 동의 없이 혹시나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걸려도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이러면서 그거를 보내준 거죠. 한국에서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치적이지만 이게 워낙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이제 다음 정권에 이제 선물로 주면서 뭐 농촌진흥청의 뭐 위상을 좀 높여보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일본에서는 이 국회 동의 없이 이 유전자원을 반출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알기 전에 무조건 빨리 가져가라. 그리고 조용히 가져갔으면 좋겠다. 이제 이랬었죠. 근데 이제 그 한국에서는 어쨌든 다음 정권으로 계속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좀 미루고 해서 다음 정권까지 좀 그 넘기려고 했었고 이명박 정부가 되고 농촌진흥청장이 바뀌었죠. 그리고 이제 진흥청장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
딜레이 했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좀 서둘러서 그 유전 자원을 좀 받아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유전 자원을 받아오는 것도 굉장히 그 아주 그 007 작전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 007 가방이라고 하나요? 거기에 유전 자원 그 씨드를 다 조금씩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거를 직접 그 유전 자원 일본의 그 유전 자원 센터 소장하고 거기에 그 일본의 나로라고 농연 기구라고 하는데 그 나로의 이사장,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농촌진흥청장 같은 분이 직접 그렇게 가방으로 들고 왔습니다.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택배로 보내주시고 일부는 그 가방으로 직접 007 가방으로 직접 가지고 오신 거죠. 그 원래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마지막 농촌진흥청장님한테 제가 직접 보고를 하러 들어갔습니다. 그 일본에서 그 유전 자원을 다 다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청장님이 그 옆에 계시던 그 과장님한테 야 빨리 헬기 태워가지고 휴가 보내고 훈장 투서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는데 다음 청장으로 오신 분이 행자부의 그 행정직 공무원이 청장으로 내려오신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이분은 무슨 종자니 뭐 유전자원이니 이런 거에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시는 분이 왔던 거죠. 근데 이 반환 행사를 하고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구나,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행사가 끝나니까 저희 과장한테 야 지금 제일 빨리 줄 수 있는 상이 뭐야?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뭐 저 모범 공무원상이라고 국무총리상을 이제 지금 막 올려가지고 하는 중입니다. 그랬더니 빨리 줘 이래가지고 제가 바로 그 최단기, 그러니까 진흥청 공무원으로 된 사람들 중에 최단기로 그 국무총리상을 받은 거죠. 하여튼 이거는 그 사건에 비해서 너무 안 알려졌어요. 그리고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저평가되니까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또 농촌진흥청에서는 그 뭐 업무 평가라고 그러나요? 인사 평가라고 그러나요? 그거는 거의 꼼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그 얘기는 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? 그 제가 이제 10% 하위 이제 직원 평가에서 하위 10%에 들어간 이유는 이제 노조 활동을 이제 제일 좀 세게 했기 때문에 그 노조 활동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10% 이내였는데 거의 대부분이 5% 하위 5%에 들었습니다. 근데 하위 5%에 들으면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한 20일 정도 제 기억으로는 한 3주 정도를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. 근데 이제 10%에 들은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반성문을 쓰게 하는. 그래서 제가 그 총무과장한테 이 국무총리상 받은 거 총리실로 다시 택배로 보내겠습니다. 기분 나빠서 반성문을 못 쓰겠습니다. 이랬더니 왜 이러냐고. 그래서 반성문을 면제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딱 한 번 쓰고 저는 끝났습니다. 이거 참. 예. 진짜 이거 무슨 숨은 완전 비화예요. 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문익점 씨가 그 모카 씨를 몰래 가져 그 느낌마저 드는데 그런 정도로 뭐라 그럴까 애국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부끄럽습니다. 그러면 그때 다시 가지고 온 이 종자들이 한국에서 다시 재배가 되고 지금 뭐 그렇게 있나요? 예, 이제 한국에도 그 유전자원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보관도 하고 이거를 계속 증식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토종 종자를 가지고 다시 또 다른 이제 품종을 육성을 한다든지 뭐 그런 데 계속 개량을 하기도 하고. 그러니까 요즘에 그 농업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 어렵고 뭐 이거는 농민들의 숫자도 계속 줄고 있지만 그 줄어드는 그 농민들이 계속 고령화돼서 정말 이게 몇 년 뒤면 누가 농사를 져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 농촌이 정말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저는
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농업 농촌이 유지가 돼야지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 좀 현장에서 그러니까 많은 농업 정책들이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농민들한테 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농업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게 제 목표고,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농촌과 자치연구소라는 그 현장 밀착형 연구소라고 제가 현장 밀착형 정책 연구소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, 그 농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정책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이런 좀 취지입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농촌이 건강하게, 그다음에 농민이 정말 농민으로 농촌에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고 행복하고 예, 그렇게 만드는 일을 좀 아이들도 계속 키우고 예, 그렇죠. 그런 일들을 계속 좀 해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홍성에서 하고 계신 일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지금 홍성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농촌과 자치연구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. 홍성에서는. 대표적인 거를 좀 뭐 한두 개라도 소개해 주시죠. 그 최근에 가장 그래도 지역에서 좀 핫하게 그 활동하고 있는 게 이제 공유냉장고를 한번 설치를 해봤으면 좋겠다. 그래서 공유냉장고를 제안을 하고, 또 지역에서 공유냉장고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 비영리 단체인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, 이제 지금 그 홍성에 지금 4호점까지 그러니까 4대의 공유냉장고를 설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. 8월 달 되면 지금 2대를 더 설치를 해서 아마 6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좀 하시면서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.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? 네. 앞으로는 내년에 그 지방선거가 네. 있습니다. 지방선거에서 저는 좀 자치분권 쪽으로 관심이 있고, 특히 이제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. 네. 그 홍성도 이 도청 소재지이기도 하지만 사실 홍성도 뭐 인구가 아직 10만 명을 넘지 못하는 그런 도시인데,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농촌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이런 고민 속에서 이게 전문가로 뭔가 세상을 좀 변화시켜보고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. 이게 보니까 전문가로는 너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직접 출마를 해서 제가 그 힘을 가지고 뭔가 지역에 좀 변화를 한번 좀 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내년도 지방선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갖고 계시네요. 오늘 뭐 이 말씀 들은 여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홍성에 대해서 또 우리 정 교수님에 대해서 또 궁금하거나 또 묻고 싶은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. 그러면 네. 또 체인저를 통해서 좀 소통해 주시고 네. 답변도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예, 그럼요.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